자,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어떤 건설업자가 정말 열심히 맨 땅에서부터 멋진 건물을 쫙 올렸습니다. 그런데 꼭 이럴 때 문제가 터지죠.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의 마지막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.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과연 이 건설업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카드는 뭘까요? 한 건설업자가 자신의 모든 자재와 인력을 투입해서 약속대로 아주 근사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. 당연히 받아야 할 마지막 공사 대금이 깜깜무소식인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이 건설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실 거예요. 바로 유치권이죠.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넘겨줘 하고 버티는 겁니다.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죠?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유치권이라는 카드가 어이없게도 이 경우에는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.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하나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대법원 판결문. 와,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. 수급인은 자신이 건축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아니, 내 돈 들여서 내 노력으로 지었는데 유치권을 못 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실 거예요. 그쵸? 돈을 못 받았는데 왜 가장 강력한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? 자, 이제부터 법원이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핵심 열쇠는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. 바로 소유권이에요. 법원은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진 겁니다. 잠깐, 그래서 이 건물은 애초에 누구 거죠? 하고 말이죠.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 자, 보세요. 건설업자가 자기 돈이랑 자재를 다 써서 건물을 지었어요. 그리고 계약서에 건물 다 지으면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바로 넘어간다. 이런 특별한 약속, 즉 특약이 없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법적으로 그 건물을 맨 처음 소유하는 사람, 이걸 어려운 말로 원시 취득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건설업자 본인이라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아직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안 올라갔어도 법적으로는 이 건물이 이미 건설업자 거라는 뜻이에요. 이 사실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자,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유치권이 대체 뭔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거죠. 이것만 알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은 정의가 아주 명확해요. 남의 물건, 즉 타인의 재산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물건 때문에 받을 돈이 있으면 돈 받을 때까지 못 돌려줘 하고 버틸 수 있는 권리거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눈치채셨죠? 바로 타인의 재산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? 아까 건물이 법적으로 누구 거라고 했죠? 맞아요. 건설업자 자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건물에다가 남의 물건에만 쓸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왼쪽 A 시나리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판례의 경우죠. 건설업자가 직접 돈을 댔기 때문에 건물은 건설업자 소유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재산이니까 유치권은 땡! 안 되는 겁니다. 반면에 오른쪽 B 시나리오처럼 건축주가 돈을 대거나 따로 계약을 했다면 건물은 건축주 소유가 되겠죠. 그럼 이건 이제 남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유치권도 못 쓰면 건설업자는 그냥 돈 떼이는 거 아니야?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? 천만에요. 법원은 오히려 건설업자에게 유치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. 그렇다면 건설업자 손에 남은 카드는 대체 뭘까요?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소유권 그 자체에 숨어 있죠. 생각해보세요. 건설업자는 이미 그 건물의 주인, 즉 소유자입니다. 주인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? 공사대금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 등기를 안 넘겨주면 그만이에요. 건물 열쇠요? 당연히 안 줘도 되죠. 법적으로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
돈 주는 거랑 열쇠 주는 번 같이 해야지. 돈부터 내놔. 그럼 열쇠 줄게. 하고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리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이 판례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판결은 건설업자의 권리를 빼앗은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당신은 이미 이 건물의 주인이니까 굳이 남의 물건에나 쓰는 유치권 같은 걸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확인해 준 거죠. 훨씬 더 좋은 카드를 이미 선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과 그 일을 맡긴 사람, 모든 대금이 깨끗하게 정산되기 전까지 그 결과물인 건물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